오늘의 제목은 오피스텔 러마저 재건축 시장 열리니. 열리니였어요. 제가 사실은 꼭 웃을 얘기만 아닌데 힘든 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아까 첫 시작 말씀대로 몇 번 못 들었으니까 초유동성, 초슈퍼 유동성, 그런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부동산 안에, 부동산은 특히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투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식으로 등한시해도 안 되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절대 등한시 하시면 안 됩니다. 흐름은 최소한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흐름은 반드시 알아야 거지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슬슬, 자, 오늘 제목을 좀 보시면 약간 이질감 있지 않나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러마저 재건축 시장이 열린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재건축 시장은 정부가 많이 막았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이 막았고, 정부가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두 개 현 사업 방식을 봐도, 우리 어떤 거주 여건 하나만 봐도 재개발 쪽은 좀 순통을 약간 열어줬고, 재건축은 탁 조였고. 그래서 뭐 공공재건축이라는 공공자를 붙여서 얘기를 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합원들 느끼는 느낌은 그러하고 좀 많이 막혀 있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요즘에 오피스텔 러마저, 갑자기 오피스텔 들고 나와서 재건축 시장이 열리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정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속마음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물론 이제 그건 제가 편하게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만, 즉 정부가 말하는 어떤 대외적으로 또 표방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꼭 한쪽 방향의 얘기만 할 수 없고 다른 쪽의 행위도 하고 있다. 많은 선전은 하지 않고 조용히 발표만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시장이 여러분 생각처럼 일변도에 뭐 이렇게 직진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걸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은퇴자분들이나 누군가는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이 심한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이런 시장에서 뭔가 안정적으로,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바뀌지 않을 그런 시장을 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건축률에는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공장, 빌딩, 기타 뭐 많죠. 좀 많은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런 거 가지고 하는데, 재건축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주택이죠. 주택. 근데 보통 재건축을 얘기할 때 보통 저희가 주택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상가 재건축 어떻게 하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또 시장에서 뭐 상가인데 기존 용적률 찾기 위해서 많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들도 있고, 오피스텔. 근데 보통 오피스텔 재건축 얘기하면 웃는 경우 많죠. 예전부터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 상업지에 지었고, 그래서 지분이 작고, 그래서 다시 이걸 다시 지어야 할 때 문제가 많다. 이미 찾아 먹을 용적률 다 풀로 상업지에서 찾아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재건축한 거, 제가 오늘 오피스텔 재건축을 얘기 꺼내 들었으니까 왜 갑자기 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한계성이 있는 물건으로 많이 듣는 게 오피스텔. 공장은 뭐 지가 알아서 공장 지으면 되죠. 단지 이제 요즘에 정부에서 노후 산단, 빌딩, 이걸 왜 다 들고 나왔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혼자 뭐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주택만 재건축 시장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지금, 제가 계속 정부가 급하다고 말을 해요. 정부가 급하다고. 여러분이 급한 게 아니라 정부가, 조합원이 급한 것도 있죠. 조합원이. 근데 이분이 급해요. 이분이, 정부가.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해요. 정부가 급하다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뭐 규제하는 듯 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제 다 누르는구나.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상가하고 오피스텔 얘기예요. 상가와 오피스텔이 재건축이나 어떤 사업을 새로 노후됐을 때 가기 대단히 힘든 구조죠. 보통 속된 말로 상가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간에 죽어야 돼요. 뭐 관리권에서 죽이든 뭐 죽어야 완전히 다음 사람이 인수 사업하기 그런 구조.
기존의 소유주들은 박살이 나는, 그래야지 이제 뒷산에 먹을 게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건데, 오피스텔은 보통 우리가 항상 말 듣듯이 상업지에 풀로 해놨기 때문에 지을 때부터 남은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지분도 작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 물건이었죠.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경우에 굳이 사업을 갈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 두 가지 얘기. 정부가 여기서 열어주는 길이 생겼다 이거고, 공장도 사실은 뭐 낱개 공장을 보면 별거 아니지만 노후산단이라고, 노후산단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수도권부터 여러 가지 이 산단,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인천 얘기하면서 남동공단 얘기를 했어요. 저 땅을 그대로 둬야 될 것 같냐고, 아니면 정부가 둘 것 같냐고. 이것도 정부가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죠. 빌딩은, 오피스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부가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죠. 노후주택뿐만 아니고 비어있는, 잘 못 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축물도 있겠지만 저런 전체적인 건축물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정부는 쪼인 게 아니고 시장을 새로 만들고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택만 봐왔잖아요. 좀 돌려서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부의 속마음. 자, 어떤 이제 보도자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고요. 14일이니까 지난주겠네요. 지난주에요. 국민 불편 해소,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 방안. 갑자기 건축산업을 활성화 시킨대요. 그래서 규제를 개선하시겠답니다. 밑에 줄에는 집합 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우리가 보통 예전에 과거에 이제 어떤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권에서 토목사업 하면 저쪽에서 막 그때 그 당시 야당이 말 많이 했죠. 우리가 토목국가냐.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인건비 비중이 높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건축업이라는 게. 특히 토목업은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이 소득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말이 비리가 많네 이래서 말은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래서 욕을 많이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반대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갑자기 규제한다며. 당연히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했으면 건축업은 당연히 쭉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활성화를 하고 규제를 개선한대요. 아니 뭐 신도시 쪽으로 알아서 하셨을 것 같고, 이거 왜 한번 정부의 정책 이런 거 보실 때 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가끔씩 왜 무슨 이유로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밑에 보면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예요. 갑자기 뭔 소리야. 너희 뭐 다 묶었잖아. 근데 이제 갑자기 무슨 재건축이냐? 집합 건축물이라는 거 맞잖아. 아파트 이런 거. 뭐에 대해서?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제가 저런 마음이죠. 엄한 아버님은 속마음이라고.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가부장적 사회라 그러죠. 아버님들이 엄하시죠. 근데 속마음은 우리가 보통 남자들끼리 하는 게 되게 따뜻한 걸 많이 따로 느끼죠. 어느 순간 한 번 막 느끼죠. 가슴에 몰아치는 뭔가를. 아버님 우리 엄하다가. 근데 자, 그런 느낌. 진짜 속마음이 뭔지 궁금한 거죠.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보시면 우선 이제 차례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뭐 건축 허가 간소화, 그다음에 뭐 편의 재고, 그다음에 알기 쉬운 건축인데 4번이죠. 4번 이게 이제 이슈예요. 이게 4번이 이제 보시면 저성장 시대. 이슈는 얘예요. 우리는 저성장 시대 돌입했다. 즉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 정부가 어쩌지 못하는 것, 대세, 고용화. 뭐 제일 항상 하는 게 제일 고용. 그래서 생산인구 감소, 저성장. 그래서 우리 뭐가 부족해요? money. 세금이 부족해요. 세금. 재정이 아주 열악해요. 이거는 전 세계 마찬가지. 일본이 매일 돈 찍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꼭 걔들이 금융소득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내일 할 건데요. 뭐 이러면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찌든 간에 어쩔 점 대세, 그걸 보고 가는 게 장기 투자죠. 보통 주식에서 그러잖아요.
주식 그 가격만 보고 가면 그게 가치 투자인가요? 옆에 우리 그거 똑같죠. 평단가 여기 얼마니까 여기 얼마예요. 그게 장기 투자의 그림인가요?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내재 가치라고 항상 말하면서 내재 가치를 뭐를 보고 어떻게 표현하는 건데. 아, 평단가 얘기?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앞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부터 불황이고 변동성 심하고 어떤 뭐 시장이든 양극화가 심해지고 차별화가 심해진 시장일수록 정말 내재 가치 보는 투자가 뭘 보는 건지, 왜 인문학적 지식을 같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을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여기 평단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단가 싼 거예요. 여기 트리플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라 말하는 그 이유, 뭐 이런 거 쉽게 그게 이유가 되진 않아요. 갑자기 뭐 말 듣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손님 와서 그러죠? 여의도에 어떤 오피스텔이 있는데 안 올라요? 안 올랐다 그러더라고. 와서 요즘 다 올랐는데 거기 뭐 트리플인데 그분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트리플 역세권이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뭐 원룸이든 투룸식의 오피스텔 새로 지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비싸게, 거기 거주자가 세입자죠. 세입자가 여기 생기면, 예전에 섬처럼 여의도였어. 갈 데가 없어. 섬이야. 진짜 섬이잖아요, 여의도가. 그래서 좀 가까운, 임대 가까운 거는 그나마 영등포 쪽. 영등포도 좋아졌죠, 많이. 임대가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섬이어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살아야 되니까 임대를 내고 살겠는데, 정부가 지하철 더 심하게 여러 가지를 놔줘. 9호선 놔주고 뭣도 놔주고 경전철 좀 놔줄 거야. 근데 쳐요. 그러면 소유주 입장 말고 그 세입자 입장 보자고요. 정부가 거기다 놔줬어. 이게요, 밖에 사람한테 밖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소리예요? 신도시 살면서 출퇴근하라는 소리예요? 여의도 살면서 너 가끔 주말에만 나가 놀아, 이 소리예요? 직장인이 여의도 있는 사람이 원룸 오피스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하철을 여러 개 트리플 역세권 놔준 이유는 뭘까? 목적이 거기 있는 4인 가구 말고 가구별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4인 다르잖아요. 목적이, 거주의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유도 다르고, 어느 지역에. 목동에 사시는 분이, 목동 사시는 4인 가족이 뭐 때문에 사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를 있는 가족이 뭐 때문에 사는지, 자녀가 없는 가족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자, 트리플 역세권이다. 서민직을 놔줬어요, 갑자기. 그럼 뭔 말이에요? 나가란 거잖아요. 너 좀 고생하면 좀 더 싼 데서 교통 편하게 출근시켜 줄게. 거기 거주한 사람을 이용이 목적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기 쉽게. 근데 우리는 그 지역 안에 분양할 때 트리플 역세권을 강조하죠. 물론 좋아졌죠. 인프라가 정말 좋아진 거죠. 그 지역에 땅값 오를 요인이 있냐? 맞죠. 근데 임대가 오를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면 어떤 거? 작은 거, 큰 거? 제가 흥분했는데요. 즉 그런 교통역과 임대 이유를 정확히 해석 않고 무작정 갖다 붙이죠. 그럼 다 되는 줄 알아요. 항상 그러지만 대세의 흐름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가치 투자라는 거, 그게 뭔지 우리 부동산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냥 말하기 쉬우라고 그냥 여기 역세권 트리플이고 뭐가 어떻게 갖다 다 붙여 그냥. 그러면 그게 임대가가 올라가냐? 목적을 보자 이거죠. 어떤 행위, 정부의 행위, 여러분의 행위. 아침부터 쓸데없이 갑자기 나도 이렇게 좀 차분하게 목소리 해야 되는데 꼭 이래. 그래요. 그거 이제 보고서 그분 답답해 설명해 주니까 한숨 쉬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저성장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이 상황 정부의 목적. 저성장 시대 대응이고요. 집합 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고요. 갑자기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얘기 나오고 가로구역하고 갑자기 결합 건축, 특례 대상 확대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좀 아셔야 돼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주요 내용 중에서 이제 다시 제가 좀 더 이제 세분 정도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는 게 맞아서 제가 이제 열어봤어요. 자, 건축 허가둬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이거는 이제 앞부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분 되게 간소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하 주차장 경사로 옥내 에어컨 실외기
건축 면적 산정이 제외. 이제 이게 이 사업성과 서로 이제 수지 말하는 거, 수익성 달라지는 건데 대폭 개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지만 그냥 이렇게만 인식하세요. 뭔가 빨리빨리 하게 만드는구나. 속도. 그리고 돈 문제에서 용이 편하게 갈 수 있게 하는구나. 되게 많은 걸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 오늘 할 얘기죠. 앞에 것까지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 한마디로 리뉴얼 할까요? 재생, 다시 바꾼다고 그냥 부시고, 아니면 뼈대 놔두고, 이제 리모델링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상가 등 집합 건축물로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 완화하고, 특별 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 말 갖고는 뭐 단순하게 동의율 좀 낮아 이것밖에 모르시잖아요. 좀 더 볼게요. 이제 세부사항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봐야죠. 여기서 봐야 될게요. 문장 하나를 자세히 봐야 돼 이제. 자, 이가 먼저 정부의 모든 정책에 항상 보실 때 뭐부터 봐라? 명분, 이유. 왜? 그건 정부도 어떻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을 예상할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사회, 생활 환경 변화. 우리가 항상 제가 말한 대세, 고령화, 저성장, 여기 나오지만 생산인구 감소, 머니 부족, 이런 것들. 그리고 돈이 안 돌아.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고 가장 중요한 도심재생. 그래서 먹고 살려고 했더니 도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죠. 살려야 되죠. 조합원 살리려고 살리는 거 아니고 우선 도시를 살려야 우리가 먹고 살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집합 재개발 등 요금 100%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상가가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죠. 20년 이상도 들어가 있죠. 많은 건물이 대상이 되겠죠. 재건축 활성화가 목표예요. 예상되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 여기서 이제 결합 건축이 문제예요. 오피스텔하고 섞으면 그게 어떻게 섞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밑줄 해놨구나 내가. 생활환경 변경, 가장 중요한 건 생활환경 변경이에요. 이유, 저게 대세고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런 것도 그냥 쓱 지나가는. 이건 아니다. 이건 쓱 지나가면 안 되고. 동의요건 완화.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저가 요건이 이건데 브라브라브라 해서 이것다 해서 낮췄다. 그리고 뒤에 특별건축에서 연결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건축구역.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아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피스텔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인데요. 아니면 이제 도심 재생. 우리가 뭔가 도시는 바꿔야 되는데 국가는 자기 땅이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일부 유일부지 있어. 알아. 근데 대부분이 민간인식이고 대부분이 또 이제 집합 건물 형태로 조합원 형태의 재개발든 재건축이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뭔가 바꿔야 되는데 규제를 심하게 해서 한쪽은 누르긴 누르지만 속마음은 가야 되는데 이거 사업 가야 돼. 이거 뭐 어떻게 방법 없어? 조용히 이제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흘리는 거죠. 흘려요 지금 뭐를. 그래서 이제 이거 사업 가봐. 근데 난처한 게 이 오피스텔들, 도심의 이 집합 건물 난해한 것들 사업도 안 되고 해서 공실률 높은데 재건축이나 이런 리모델링 하기에는 원래가 상업지에, 오피스텔 상가가 그렇잖아요. 상업지에 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용적률을 최대한 빨아먹을 걸 다 빨아먹었다 이거죠. 속칭 필요한 걸. 그래서 다시 하기에는 답답한, 누군가 취준하자는 말도 안 하는. 여기서 오피스텔 재건축 리모델링 하시는 거 보신 적 있냐고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까.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이제 집합, 여기 특별 계획 이런 것들을 다른 식으로 가로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주택에 대해서 슬슬 조금씩, 다는 한 번에 전면적으로 말은 못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괜히 특별구역 지정하는 거지. 넌 상업지니까 뭐
저기 여태껏 보셨잖아요. 청년 주택 짓고 뭐 하면 용적률 뭐 올려주고 너는 뭐 하니까 올려줄게. 점점 그게 빨간 구역을 확대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확대하는 거죠. 야, 다른 이름으로 그 대신 다른 명목이야. 아, 너는 특별 계획 구역이고 너는 특별 가로 구역이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점점 확대하고 있는 거죠. 가라. 근데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 오피스텔 경우가 이제 중요하죠. 완화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붙여있게 결합건축하고 제가 아까 결합건축하고 이게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사업 가려면 정말 난처해요. 1번 오피스텔은 여태까지는 수익성 물건 월세 받는 거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면 뭐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뭔가 따박따박 안 나오기 시작한 거고 무언가 시대에 맞는 수요와 안 맞아서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세로 가자니 답답하고 수가 안 맞으니까 또 이제 지금 법 개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재건축 하려고 그러는데 과거에 이거는 뭐 풀로 용적률도 다 뽑아먹은 거 그래서 층고도 올릴 만큼 올렸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정부가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동의율 완화해 준다 그러죠. 그러면 그 뒤에 조항 단순히 동의율 발음이 잘 안 돼 죄송해요. 제가 그 발음이 안 되는데 약간 동일 받는 프로테지를 낮춘다고 해서 그 사업이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부가적으로 뭐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가적으로 붙어줘야 돼요. 뭔가 제도 완화가 아니면 갈 수 있는 땔감을 장작을 제공해 줘요. 그 중에 하나예요. 결합건축이. 결합건축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결합건축. 다 아시나요? 여기 뭐 대지가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제도는 이게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활성화 미흡.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엑셀로 한번 대충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 그래서 설명 좀 드릴게요. 중요한 거라. 이게 이제 오피스텔 기존 건물이에요. 쭉 올라간 거. 얘는 정상. 다 찾아먹은 거고요. 문제는 이 사람이 사업을 가고 싶어요. 노후된 건물에서 노후됐어요. 자, 이거는 이미 정상 같고요. 이 사람이 가고 싶은데요.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근데 좀 땅값이 오르고 좀 더 높게 짓고 싶어요. 이렇게 위에로.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업 가고 싶은 거죠. 이 사람도 낮으니까 야 같이 가보자. 근데 얘는 뭐 개인적 뭐 부모님이 원치 않다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하여간에 얘는 싫대요. 거절했어요. 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얘들은 이 임대인들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다 조합 형성도 안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뭐 굳이 임대가 잘 나가요. 근데 얘들도 돈은 벌고 싶어요. 일부가. 근데 다시 짓긴 싫어. 얘는 다시 짓긴 싫어. 거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만큼 차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만큼 차이. 이만큼 차이를 저기 최대치라 생각하시고 이만큼이 정상인데 이만큼 차이를 얘도 뒤로 올릴 수 있는데 얘도 그럼 이만큼 남은 게 있거든요. 이만큼이. 얘를 얘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만큼 더 올라가요. 위로. 결합건축이라는 게. 근데 예전에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 인접거리. 그래서 예를 들면 얘 둘은 결합이 가능해. 근데 얘하고 얘는 결합이 불가능했어. 결합이 안 됐다고요. 근데 이번 법 완화해서 이걸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우리는 리모델링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만큼의 남는 여분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양쪽 바로 옆에 애들은 뭐 이렇게 갈 이유가 없으니까 못 간다는데 얘가 가고 싶대. 그럼 얘한테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딜을 해서 높이 지어서 수익을 배분한다든가 어떤 계약 조건에 그게 결합 건축이에요. 이게 활성화 안 됐어요. 절대. 근데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도심에서 쉬운 말로 오피스텔이 있고 옆에 낮은 건물들이 있는 거 있잖아. 어떤 경우에. 또는 우리가 일조권 영향 때문에 못 찾아 먹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성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도로사선 그건 없어졌지만 50몇 년 만 도로사선 시작해서 일조권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가 잘리죠. 우리가. 그래서 이행강정 많이 나오시죠. 못 찾아 먹는 용적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옆에 팔 수 있다면 얘는 사업성 좋아지고 여기도 이득 좀 생기고 뭐 사업 안 가도 되니까 우리는 이거 다시 지은 지 얼마 안 되거든.
그러면 그런 남아도는 용적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사업이 좋아지죠. 만약 오피스텔이다. 자, 아까 말 동의를 낮아졌어. 근데 동의가 찬성이 많아지려면 기준 낮아졌지만 야, 뭔가 우리 뗄감이 필요하잖아. 야, 우리 사업성 나와? 우리 뭔가 갈 수 있는 뭐가 있어? 이런 것들 나와야 되죠. 아, 스카이님 처음 들으시군요. 이게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에서 산 위에 있는 저기 재개발 섞인 데 있어요. 저기 대한민국 시범하는 데가 강북에 이 밑에 있는 평지하고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 인센티브 우리가 못 갖는 우리도 이종 임대 산 위야 뭐 층고지 아니고 뭐가 여러 가지 많아.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너희 남는 용적률을 이쪽 재개발 조합에 넘겨줘. 그러면 재개발 조합도 수익이 좋아지고 거기서 다 주는 거 아니지만 일부를 나눠 쉐어를 하죠. 그거 똑같아요. 결합 건축. 근데 문제는 결합 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대지 이게 붙여놔 버렸어요. 붙여놔 버려서 거리 때문에 그 얘기거든요. 거리 때문에. 아까 보시면 여기 읽어보시면 이게 대지로 한정되고 그래서 대지 거리가 되게 짧았어요. 근데 이제는 3개 이상의 대지가 최단 거리 500 완화해서 거리를 완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넓어졌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주인하고 얘기가 안 되면 답이 안 나와. 아,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돈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이거는 좀 멀리, 즉 내가 딜해 볼 수 있는 상대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져요. 그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그 다음은 더 심해지는 거죠. 앞으로 이 공실인 거거든요. 이게 즉 잘못과 노후됐고 오피스텔이 대부분 상업지에 있고 상업지역에 다른 오피스텔들이 나왔고 상가도 나왔는데 요즘에 상가 답이 안 나오죠. 상가가 점점 이제 대규모로 특히 집합 상가들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몰 같은 거 힘들어지고 있죠. 사업을 가기 힘들어. 뭔가 새로운 에너지 뗄감이 필요해.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1차로 지금 완을 동의를 낮춘 거고 이런 것들은 후속 조치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정부가 급하거든. 도시를 저들에게 놔둘 수는 없잖아. 저 공간을. 다른 대안처를 계속 찾아줄 거야. 알아서. 미국도 하고 다 있어요. 해외에서 같이 비슷한 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제가 설명은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제 밤에 엑셀로 색깔만 칠해보고 오늘 이거 가지고 그려야 되겠다. 근데 아까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거 좀 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되면 여전히 똑같은 건 뭐죠? 이주. 상가는 그러면 낫죠. 근데 오피스텔은 그래도 요즘에 전세든 뭐든 이제 밀려 들어가서 그 점인데 그게 이제 이주.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용적률 거래야 되는 거고요. 결합 건축 완화 이게 이제 재건축과 결합하면 무섭게 갈 수도 있다. 아까 약간 그 오피스텔 재건축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가볼까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저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정도로 정부가 급하냐면 이제 좀 확인 같이 하죠.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 부분 말고도 많이 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오피스예요. 오피스 부분 한 거에서 2020년 8월 10일 기사고요. 보도자료고요. 그 다음에 유휴 오피스. 근데 중요한 유휴가 뭐죠? 놀고 있는 지금 공실인 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대안을 주는 거죠.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제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주차장 기준 완화. 어떤 분들은 저 요구하죠. 주차장 기준 완화하면 되는 거냐고. 차 때문에 교통 항상 막히는데 차를 버리셔야죠. 대한민국이 교통을 많이 놔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차 버리라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 성향이 맞거든요. 도심이 더 집중화되고 과밀화되고 그럴수록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택 공급을 못 하거든요. 왜? 대수 맞추라 그러니까 세대별로 0.7대 1 많이 많아야 아파트는 1대 1 힘들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상업시설 오피스텔도 그렇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다가구를 다세대 그거는 뭐 더 느는 거 아니니까 됐고 저기 뭐지 그 오피스 같은 거 이런 거 전화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예요? 완화해 주겠다요. 문화 뭐 때문에 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상가 공실도 많아졌고 오피스 부분의 활용도가 문제가 됐죠. 우리가 빌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르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초유동성이죠. 거품. 그다음에 그 빌딩을 거래하는 시스템상의 문제.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뭐 삼성 강남의 그 거래가 왜 높았는지, 캡슐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 다음에 얘기고. 자, 그랬을 때 정부는 어쨌든 간에 보시다시피 급해요. 이것도 바꿔주죠. 이거는 이제 뭐 증거는 차고 넘친다. 너무 강한 향기. 다시 한번 좀 이전 단어를 바꿨죠. 아까 이건 9월 9일 발표인데요. 빈. 유유가 아니라 대놓고 빈. 많아지니까. 민간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고요. 오피스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꿔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건설 관련 규정 완화하겠다. 법까지 바꿔준대요.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살려준다. 사실은 잘못 산 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가나 오피스 잘못 사고 후회하는 분들 대단히 많죠. 상담하면 공실이 너무 높아서. 근데 정부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이건 노후된 거 좀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준 노후된 것도 아까 노후된 건 오피스텔부터 살려주기 시작했죠. 이소연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소연님 이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유니콘 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유니콘 아주 그냥 좋은 이름 두 개를 다 붙이셨네요. 좋네. 파라다이스 유니콘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너무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거의 끝나갈 시간 아닌가? 자, 하여간 살려준 것도 노후된 것도 누가? 정부가.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죠. 집값도 안정시켜야 되고 도시도 다시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또 시장 불안화되니까 재건축 시장 막아야 되고 또 다른 재건축 시장을 살려야 되고 비어있는 거 이런 것도 살려야 되고 바꿔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게 사실 복합적이거든요. 이걸 같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죠.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읽어볼 만한데요. 특히 이것도 주차장 면제가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아예 주차장 증서를 면제한다. 기존 그대로 주차장 대수 둬라. 단지 이제 임차인 자격을 좀 규제는 하지만 이게 다 도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얘들 당연히 상업지 있겠죠. 도시 중심에 출퇴근도 힘들어? 그러면 너 여기다가 더 만들어 줄게. 지옥철이라 그러니까 지옥철이라며 다들 지옥철이라고 얘기했죠. 지옥철. 그러면 그리고 외곽 나와도 안 싸. 외곽이 안 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더 만들어 줄게. 그러면 문제가 뭐 어떤 게 문제가 생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여의도에 섬이라는 곳에 뭐 하나 예시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 그다음에 자녀가 있는 3, 4인 가구 거주 목적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자, 출퇴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머물렀던 이런 여의도 안에 머물렀던 그런 세력에게 월세가 나쁘지 않고 별로 지어진 것도 없고 땅도 없어서 좋았죠. 트리플 역세권을 놔주고 지하철 더 놔주고 고선도 놔주고 한다니까 분양성 좋게 좀 더 공급 안 하던 걸 공급을 했죠. 오피스텔을 여기 저기 근데 이제 그 거주야. 그래서 분양성은 당연히 땅값으로 오르는 게 맞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졌잖아요. 너무나 맞죠. 근데 세입자 입장을 봤더니 세입자는 야 이거 9호선 얼마 안 걸리던데 너무 짜증나서 있었는데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정부가 지하철을 놔주는 이유는 여의도에 거주하는 4인 가족 가구에게 왔다 갔다 뭐 교육 아이들까지 이게 아니고 거기에 직장이 많은데 밖에서 출퇴근 용이하게.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거 분양할 때 강남 접근성이 여의도 접근성 이런 거 우리가 9호선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왜 여의도 놔줬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은 내가 굳이 너무 비싸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좀 고생하지 뭐. 요즘에 그 돈 모아서 누구 말처럼 커피값 하나 아껴서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집 사야 되니까. 이런 목적.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처럼 갑자기 공실률들이 만약 조그만 게 뭐 생기기 시작한다면 오피스를 그걸 변환하게 해준다면 주거로 그래서 주차장을 안 만들 때 부족하잖아요. 임대료가 약간 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면 여기 이제 공공임대니까 당연히 주변 임대 싸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시 섬에 있을 이유가 되죠. 출퇴근 힘들고 차량 번호 안 갖고 다니는데 좀 더 싸네 이게. 그러면 이제 역으로 정리를 해서 말을 하면 이걸 타이핑 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트리플 역세권이 생겼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떤 지역에 그런 이유에 의해서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요즘에도 이런 시가가 오른 시기에도 매매가가 오르지 않았고 임대도 별로 안 오르더라. 누가 말을 하면 저거 왜 안 오르지라 말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은 당연하네. 땅값이 오르는 것과 어느 물건 특정 물건에 맞는 차인의 임대료나 수요가 더 늘어나 좀 다른 얘기. 지하철 생겼을 때. 그리고 지금 이거 앞으로 보면 공급이 원래가 상업지역에 있었으니까 이게 바로 효과는 안 나지만 장기적에서 수요가 생기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아까 결합건축 얘기가 무서운 거예요. 여태까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왜? 바로 옆에 인간하고 딜해야 되거든 내가. 용적률도 못 보는 거 내가 이거 다 붙여서 내가 먼저 사고 갈 거니까 너희는 사람들 동의도 아직 늦었고 너희는 또 할아버지가 반대한다며. 야 우린 다 동의했거든? 이쪽 줘봐 용적률 팔아봐. 내가 지어서 수익 쉐어하자 우리 나누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엔 바로 옆에 놈이 싫어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는. 근데 갑자기 정부가 야 거리를 늘려줄게. 좀 떨어져도 돼. 걔하고 얘기해봐. 그러면 갑자기 올라가죠. 올라가요. 사업성이. 그렇죠. 오피스 공공임대주택을 근데 이게 목적이에요. 꼭 정부가 짓는 게 아니라 지금의 아까 대세 이유가 뭐냐를 파악하시는 거죠. 이유는 아까 나왔잖아요. 왜 비었잖아 이게 우리가. 이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앞으로 들어가면 이 정부의 원문 자체가 빈 오피스 상가로 되어 있잖아요. 많은 대세적으로 오피스들이 많이 비고 있고 상가분도 그렇고 도심에서. 그래서 도심의 빌딩이 오르는 이유, 도심의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약간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어있는데 오르네? 이게 좀 다른 문제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얘기 드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이유가 저거를 비어있고 유유상가 이런 것들 오피스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또 필요도 하고 주택부 임대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거 주차장 증설 면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간 늘어날 저것 때문에 다 못하는 거거든요. 제일 큰 장애예요. 주차장 문제가 얼마 큰 장애인데 가끔 정부는 뭐 한다고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정부가 단 필요에 의해서 명분이 명확할 때.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정부는 주거 공간이 부족함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그거 왜 하는데요? 장기적 공급이죠. 그분들이 갑자기 비어있는 상가, 비어있는 오피스, 낡은 오피스텔 왜 살려줘야 되죠? 그건 투자 자목이잖아요. 정부가 그런 개인들의 일일이 그런 것까지 따져서 그 아픔을 보살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느 세계 정부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가면서 좀 정확히 내일을 볼 때. 그래서 정부는 내가 말을 좀 꼬였는데요. 정부는 그래서 정부가 급한 거예요. 정부는 절대 일일이 개인들을 케어할 마음이 없고 케어할 의무도 없어요. 큰 흐름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면 대세가 정부 입장은 정부가 풀어준다는 이유는 주택 공급이 상당 기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험거 아닌 것까지 비어있는 상가 오피스까지도 활용할 입장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장은.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진 것들 다시 돌아보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버려진 것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면 내일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내일은 이제 이거 얘기할 거거든요. 뭐 거시경제 개최 얘기 나왔던 얘기할 거고
뭐 붙여서 이제 기존으로 이제 그 금융통화 아니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여기가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아랫부분 이 IMF의 정책 발표의 핵심 자문 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계 시장 흐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가 지금 거품 문제 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흐름만. 왜냐하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기 안 하셔도 돼요. 투기하는 사람들 욕해도 돼요. 근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초 슈퍼 유동성 시대에는 다 연결된다니까 이 코로나까지서. 여름에 사업에 영향을 줘요. 갑자기 돈이 남아도니까 엉뚱한 애가 돈 갖고 경격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동산만 해도 주식의 흐름이나 금융 흐름은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금융 밑에 있어요. 전문적인 주식도 하란 말 아니에요. 근데 아셔야만 뭐가 안 돼요? 거지가 안 돼요. 너무나 급변한 사회에서. 그래서 그게 기본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흐름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려고 아침 시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옆에 소문을 안 내줘서 하루에 한 10명씩은 늘어야 되지 않나 우리? 꼭 그렇게 같이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로 소문 내주셔야 돼요. 저 아는 소문 안 내시면 제 성격상 오래 안 해. 난 내가 알아. 좋은 얘기들을 할 거 진짜 많거든요. 새로운 개척하고 같이 임장도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모임도 오프 강의도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 뭐 제가 이렇게 모순되는 사람인지 몰라도 아니면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좋아요 더. 그러니까 좀 주변에 소문들 내서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만 하고요. 내일은 아까 말대로 광고했습니다. 내일은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보다는 경제 2021년을 대비하여 사실 궁금하잖아요. 야 내년 경제 우리 어때? 경기 어때? 당연히 나올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그 흐름을 좀 우리의 전문가들이 위에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세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내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아까 뭔 얘기 했는데 한다고 사실 할 거 많더라고. 할 얘기 사실은 같이 얘기하면 재밌는데 하고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들어와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